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어제랑 오늘 이렇게 방송 시간 맞추기가 힘드네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매주 목요일에 훈훈농장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대학 강사를 하고 있어서 개강 시즌이다 보니까 상당히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방송도 좀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이번 주를 좀 정리하면서 다음 주에 준비할 종목들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2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전 8시 40분입니다. 저도 아침에 이렇게 농장에 와서 고추도 따고 이렇게 쪽파 그리고 이제 고추 같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이쪽에 남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곳에 이제 가을에 좀 심을 만한 것들 좀 이렇게 물색을 하느라고 오늘 시간을 좀 보냈고, 지금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제가 직접 재배한 이 대추 토마토라고 하나요? 이거를 먹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8월 31일 월화가 장이 좋았고, 어제는 이제 미국 장시가 보합, 그리고 오늘도 보합이죠. 유럽 증시만 좀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보다는 우량주를 중심으로 제가 어저께도 수소차 관련된 주들,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주들을 정리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런 곳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급등주를 매수하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것, 제가 사실 오늘도 이제 탑 30은 제가 매일매일 아무리 바빠도 정리를 하는데, 9월 1일 어제죠. 어제 상승률 탑 30 중에서 제가 3분의 2가 제가 2주 이내에 픽을 해드렸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하루에 한 5종목에서 많게는 한 8종목 정도 정리를 해드리니까, 사실은 2주라고 해봐야 한 80종목 정도 되겠죠. 그 중에서 20종목 이상이 어저께 다 상승률 10% 이상 나왔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한국 PNC라든지 HLB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한국 PNC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전부터 스윙 종목으로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200% 이상 상승을 했고, HLB도 한 2주 전쯤에 그때 종목 산정해드렸었죠. 그때 HLB 그 이후에 거의 한 40% 가까이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상당히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잘 복습을 하고 관심 종목을 꾸준히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좋은 수익률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매수 매도는 언제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21선 위를 저는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어쨌든 약세 추세로 변환하는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것들은 관심 종목에서 버려야 되고, 21선을 이탈하는 것들, 그게 아닌 21선을 유지를 하면서도 급등을 보이고 있거나, 또는 급등 말고도 제가 더 좋아하는 게 눌려주는 거죠. 하루 이틀 조정을 주면서 눌려주는 것들을 오히려 그럴 때 매수를 해서 기다리다 보면은 당연히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쨌든 제 방송도 계속 이렇게 관심 종목에 정리를 해두시고 복습을 하시는 분들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인 조일알미늄 같은 경우도 지금 위에 날짜 보시는 것처럼 8월 27일이라고 써있죠. 8월 27일에 제가 추천드렸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한 며칠 안 됐죠. 3일밖에 안 됐는데 또 어저께 조일알루미늄이 상한가를 갔죠. 그러니까 그렇게 끼가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도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여기도 장 초에, 그러니까 물론 일진 하이솔루스 때문에 제가 분명히 어저께 재료 소멸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급등 후에 급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진홀딩스도 장 초에 한 15% 가까이 올라갔다가 이제 거의 마이너스 마감이 됐죠. 그리고 일질전기, 일진다에 다 마찬가지였고, 3일 홍준표 주인 3일도 그렇고, 한국선제 어제 다 흐름이 좋았었죠. 그러니까 신규 종목을, 물론 저도 어제만 해도 이제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주들을 다시 정리를 해드렸지만, 그런 것들은 이렇게 강세 섹터로 부각이 시작될 때 정리를 해드리는 것들이고, 나머지는 다 대부분 최근에 2, 3주 안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말씀드렸던 끼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신규 종목 발굴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쏟지 마시고, 괜히 저평가 우량주 찾는다고 막 몇 시간씩 드지 마시고, 이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차트를 좀 체크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종목들인데 현 시간이 지금 8시 42분이라서 이게 뜨지는 않지만, 어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이죠. 이 중에서 일단 좀 좋아 보이는 것들이, 어저께 일단 일진하이솔루스는 제가 따상 이후에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어저께 말씀드렸고, 실제로 따상이 갔죠.
타산이 같고, 평화산업, 예를 들어서 평화산업과 같은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2, 3일 정도 상승을 하고 급등을 한 후에 한번 눌러주잖아요. 오히려 이럴 때가 특히 보면은 저가가 마이너스 6.35%까지 갔었죠. 사실 마이너스 6.35%에 매수를 했다면 종가가 0%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6%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차트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대한항공도 여전히 제가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로, 그러니까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우량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스트레스 안 받게. 그리고 급등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단타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도 어제도 CGV가 거의 3% 이상 상승을 했고요. 대한항공도 보합이었고 아시아나항공은 또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도 지난주 월요일에 정리해드렸으니까 거의 일주일 됐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다 최소한 10%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한두 종목 빼놓고는. 뭐 강원랜드나 이런 건 아직은 튀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다 이렇게 큰 상승을 보였는데 대한항공도 여전히 급등은 없었죠. 급등은 없었고 그래도 어쨌든 하루에 한 2, 3%씩 꾸준히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지난 방송을 했을 때 들어갔어도 1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여전히 보유하기에도 괜찮다. 왜냐하면 아직은 막 10%가 넘는 급등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뭐 떨어지더라도 사실 두려워할 거 없이 외국인 매수세가 얼마나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매수세, 기관 매수세, 프로그램 매매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전히 마음 편하게 보유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고 CGV는 어저께도 이렇게 보면 3.9%나 상승을 했죠.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뭐 페노션도 마찬가지죠. 페노션 같은 경우가 오히려 매수하기가 좋은 지점이었죠. 어제는 마이너스 4% 정도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차트는 여전히 우상향이고 저점을 높여가는 가운데,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도 좋고요. 그런 가운데 어쨌든 하루 눌려줄 때, 이럴 때가 매수하기가 더 좋다. 그리고 화요일날 제가 이제 화요일날 말씀드렸던 종목들 HLB, HLB 생명과학, HLB 제약 다 들어가 있죠. HLB도 하루 눌러주고 이렇게 급등. 어제 9%, 11%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렸던 종목들이 많잖아요. 뭐 저는 이제 안 지우거든요. 안 지우고 금요일, 월요일,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서 물론 겹치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31일 유라테크도 있죠. 유라테크도 세종시 관련된 주 여전히 제가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9월 1일 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어저께 권리락 때 급등을 했었죠. 15% 급등하고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런 건 우량주잖아요. 뭐 급등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전히 보유하기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확진자 수는 2,000명이었어요. 어제 2,025명이었는데 코로나 라이브보다는 한 100명 정도 더 나왔네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2,025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나 코스닥이 밀리지가 않았어요. 코스피는 예상대로 보합으로 끝났고 코스닥은 오히려 추가 상승을 했거든요. 오히려 미국 나스닥보다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단 저는 그래도 어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진 않았어요. 매수를 하긴 했는데 그 전기차 관련주인 원익 PNC인가요? 그거를 이제 매수를 했고 그거 외에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았던 게 31일 날 너무 급등을 했죠,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급등을 했고, 그런 것들은 물론 MSCI 리밸런싱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어느 정도 추세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9월 1일은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았고 오늘까지는 좀 이렇게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 좀 관리하고 많이 튀는 거 있으면 매도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아직은 좀 적극적으로 할 만한 장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흐름을 9월 초에 새로운 시장이 또 시작이 됐으니까 9월 초에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FOMC 회의도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물론 잭슨홀 미팅에 대한 호의적인 그런 비둘기파적인 발언은 지나갔지만 어쨌든 지금 8월 추가 고용 지표도 이번 주 안에 나오기로 했고 약간의 이벤트들이 변동성이 있는 이벤트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2,000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밀리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아직 그 바이오 물론 지금 한국 BNC라든지 HLB 제약이라든지 바이오니아라든지 여전히 바이오주가 어제도 강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기존에 튀었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뭐 원격 의료 관련된 주라든지 뭐 진단키트 관련된 주들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소멸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의 확진자 수도 한 1,828명 나오는데 한 1,900명대 정도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전국 1차가 57%,
전국 완전 접종이 30%이기 때문에 전국 완전 접종이 10월 중순 정도 큰 차질만 없다면, 물론 모더나가 지금 조금 오는데 차질이 있다는 기사들도 어저께 나오곤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70% 가까이 되는 시대가 온다면 그럼 위드 코로나 관련된 그런 주들이 그 당시쯤에는 이미 30% 가까이 상승을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냥 꾸준히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다우존스 0.14% 밀렸고 나스닥은 0.33%. 근데 이제 안 좋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장초보다 장 막판이 안 좋은 것들, 정강 후약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긴 하죠. S&P 500도 좀 밀렸고 나스닥도 좀 밀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은 보합세 정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코스닥은 여전히 강한 이유는 코스닥은 테마주가 너무 많잖아요. 대선주, 그리고 어제는 또 오랜만에 원전주까지 움직였죠. 그래서 원전주에 물려있던 분들도 꽤 많을 텐데, 그래도 뭐 원전주도 지금 어제 거의 뭐 제가 말씀드렸던 한전산업 이런 데는 거의 한 15%, 장중한 때 18%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충분히 뭐 수익을 낼 수도 있었고, 그런 것들도 원전 관련된 주도 제가 한 달 반 전쯤에,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과거 종목이 궁금할 때는 유튜브에 제 법학자 훈훈이 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뭐 말씀드렸던 종목, 예를 들어 한국 BNC 이런 식으로 치면은 제가 그날 말씀드렸던 방송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검색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종목명은 몇 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럽 증시가 그래도 좋았던 건 유럽 증시가 한 이렇게 좀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영향이지만, 그래도 오늘도 보합 내지는 좀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채금리는 1.3이고 원달러 환율 0.17 상승했지만, 그래도 뭐 최근에 하락세에 조금 반등을 한 거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아직 무난하다. 근데 당연히 떨어지는 게 더 좋겠죠. 떨어지면은 외국인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요소들이 생기는 거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어제는 좀 떨어졌는데,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어쨌든 급등한 후에 어제도 이제 좀 보합 정도로 머물렀잖아요.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 뭐 특별하게 삼성전자에서 뭐 M&A를 크게 한다든지 좀 뭔가 이슈를 발생시키지 않는 이상은 꾸준히 올라가긴 좀 어려운 지금 기술적인 부분이다, 기술적인 차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횡보를 하다가 조금씩 우상향을 하겠죠. 뭐 급등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고, 뭔가 이슈가 발생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삼성 스스로 좀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업황이 좋아되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급등하는 이런 패턴이 보이면 당연히 그날은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오늘 좀 주목해야 할 만한 것은 가상화폐 관련된 주들이, 저도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오늘 꽤 높아요. 높고 지금 비트코인도 한 이틀 정도 횡보하고, 또 어제는 또 상승률이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투자증권도 지금 손바뀜이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증권사 대주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은 횡보 중이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가상화폐 이슈가 발생하면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하나투자증권우라든지 이런 곳들의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런 것들을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체크를 해야 되죠.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된 주들이 올라갈 때는. 오늘도 한번 1위부터 30위까지 간단하게 볼게요. 일진하이솔루스,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수소 탱크, 수소차가 넥소에 전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 현대차 넥소에 보면은 뒤에 수소 탱크가 있잖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 전기차 배터리가 아래쪽에 깔려 있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수소차 탱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전담으로 만드는 회사고. 근데 사실 분위기가 되게 좋았죠. IPO 하는 날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에 관련해서 굉장히 뜨겁잖아요. 이번 주에,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현대차 수소데이가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죠. 온라인으로. 그런 것 때문에 수소가 굉장히 각광받는 분위기 속에서 IPO를 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LG 같은 경우는 집안에 그 LG 뭐 재상장하거나 이럴 때 뭐 하필 그 전날 LG 화학이 폭락을 하고, 이렇게 이슈가 악재가 발생을 하면은 당연히 뭐 흥행 참패할 수 있고,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예상치 별로 안 좋게 나와서 근데 첫째 날은 안 좋게 나왔는데 그 후에 뭐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상당히 운이 좋았고, 여전히 수소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강세기 때문에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일진하이솔루스 보고서 무슨 수소 탱크 만드는 데가 이렇게 뭐 시총이 이렇게 높냐라고 뭐 구조 가까이 되니까 말은 하지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수급이 중요한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수수 제재 차잖아요. 수급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재료, 그다음에 재무제표 차트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뭐 시장에서 수소가 강세기 때문에 수소 관련된 주가 IPO를 했으면 당연히 뭐 따상이 아니라 2연상, 3연상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제가 매일 해드리는 이 강세 섹터 파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일알미늄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금요일에 추천 종목이었고 오늘도 어제는 이제 상한가 갔죠. 상한가 2차 전지. 2차 전지도 여전히 강하잖아요. 거기다 새로운 신사업을 하기 때문에 더욱 강한 거고 M게임도 제가 한 달 전쯤에 소개했던 종목이죠. M게임 그 추천 종목 중에 있었던 거고 이것도 이제 중국 내 그 당시에도 열혈강호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열혈강호가 어제 이제 중국 매출 1위 하면서 M게임도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요.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조일알미늄이나 M게임 같은 거 오늘 아침에 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솔고바이오도 파란색은 제가 항상 그 바이오 쪽 제약바이오는 파란색으로 세트해드리죠. 그래서 바이오 쪽이 탑상승 1위부터 30위까지 중에 몇 개 정도 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수소가 몇 개 되는지 전기가 몇 개 되는지 이런 식으로 사실 강세 섹터를 판단하는 게 가장 단순하면서도 심플하면서 조금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넘어가 보면 솔루에타도 수소차 관련 준주로 상승률이 20%가 넘었고 바이오니아도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던 종목 그다음 대선 홍준표주 관리 정리해드릴 때 무학도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왜냐면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유튜브에서 칠 때는 홍준표하고 아마 법학자 훈훈이 치면은 제 예전 방송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원자력도 마찬가지로 원자력 법학자 훈훈이 치면은 제가 원자력 다 정리해드렸던 거 나올 거고 그 당시에 제가 한전산업도 말씀드렸었죠. 대장주 중에서 한전산업 뭐 이쪽으로 말씀드렸었는데 보성 파워텍인가요? 거기도 이제 말씀드렸었고 오늘 또 어제도 보성 파워텍이 좋았죠 흐름이. 그래서 무학하고 한전산업 받고 E&D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양극재로 급등을 했고 원티드랩도 제가 벌써 지난주에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신규 상장주로 설명드렸던 곳이고 그 이후에 상한가도 한번 갔었고 어제도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죠. 왜냐하면 대선 정책 중에 청년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일자리란 말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씨든 이재명 씨든 홍준표 씨든 누구든지 간에 다 겹치는 것들이니까 지금 그래서 중소형 건설사들이 이런 뭐 기본주택 그다음에 원가주택과 관련해서 상승한 것과 똑같은 이치죠. 그러니까 뭐 청년 일자리 관련된 주도 제가 며칠 전에 한 2주 됐나요? 그때 한번 정리해드렸죠. 뭐 김영하고 그다음에 뭐 사람인 HR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전 방송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게임주죠. 게임주인데 NC소프트는 여전히 계속 급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물론 보유를 하고 있지만 차트 깨졌을 때는 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저께도 추가 하락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안정되면은 기간 조정 거치고 안정되고 뭐 리니지 W라든지 이런 새로운 호재가 발생하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이제 위메이드랑 M게임이 어저께 게임주 중에서는 상승세였고 그다음에 소프트젠도 설명드렸던 곳들이고요. 폰더부폰 며칠 전에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제목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들에 보면은 제가 다 넣어놨으니까. 그다음에 서전기전도 그 당시에 원전 설명드렸을 때 했던 곳이고 사마알미늄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노란색이나 파란색으로 했던 데는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에요. 과거에 최근에 그것도 한 2, 3주 안에 다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래서 서전기전은 원자력으로 그다음 두산도 당연히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두산인프로코어 같은 이런 원전 관련해서 이제 본주가 올라가게 된 거고 사마알미늄 말씀드렸던 대로 알미늄 순환매죠. 아까 이제 조일알미늄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사마알미늄도 같은 섹터에 있는 것들이 상승세를 보인 거고 알미늄 관련된 주는 진짜 몇 개 안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상승세가 돌면서 넘어 올라간다는 거고 인상정보도 제가 기억하는데 3주 전쯤에 그 원격진료 관련해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제 또 흐름이 좋았고 대우플러스도 전기차 충전 KH바텍 어저께 제가 전기차 충전주 6개 정도 정리해드렸죠. 오늘 꼭 보시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도 여전히 강할 거고 보유하기도 당연히 좋은 종목들이고요. 그다음에 KH바텍도 폴더부폰 삼성전자 삼성전자 폭락된가요? 그때 아마 정리해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하면 예판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폴더블폰 예판이 좋아서 그 당시에 KH바텍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파인테크닉스도 그 당시에 같이 정리해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엔지캠 생명과 한국 BNC, 뭐 HLB 이런 것들은 HLB랑 한국 BNC는 제가 스윙 종목으로 좋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고 3일도 대선 홍준표 중에 대장이라고 뭐 한국선제 이런 것과 더불어서 같이 설명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종목을 하는데 물론 본인이 공부해서 새로 찾아내는 것도 참 좋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은 강했던 종목들이거든요. 끼가 있었던 종목들이고 끼가 포착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것들만 잘 정리를 해도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강세 섹터를 정리해보면 여전히 코로나19 관련된 것들이 5종목이나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도 그래서 한국 BNC, HLB 좀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서는 지금 최근에 뜨고 있는 종목들이죠. 일진 하이솔루스, 조일알미늄, 뭐 대유플러스 이런 섹터들. 그다음에 원자력이 오랜만에 다시 반등을 했다. 그래서 원자력도 흐름을 한번 지켜봐야 된다. 어제 원자력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원자력에 대해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좀 책정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그 이슈는 당연히 여전히 살아있을 수밖에 없고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도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상위 5개 일단은 저는 그중에 이 중에서도 물론 다 좋죠. 투어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도 그 중에서 제가 이게 위드 코로나라고 제가 제목도 달았던 게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 방송이었는데 그때 제가 픽5 뽑으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진칼, 강원랜드, CJV 했었죠. 그래서 어저께도 CJV가 한 4% 상승했고 아시아나도 4% 상승했고 한진칼도 한 2% 상승했고요. 여전히 보유했으면 다 10% 이상 수익을 냈을 만한 종목들이다. 전기차 충전도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텍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디스플레이텍이 일단은 거래량이라든지 상승률은 대장이고 그다음에 원익 P&E를 저는 이제 들어가는데 원익 P&E를 들어간 이유는 상승률은 좀 적을 수는 있어요. 디스플레이텍에 비해서는 하지만 원익 P&E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가 더 좋은 상태고 오히려 스윙으로 좀 신경 안 쓰고 오래 보유할 만한 게 더 좋은 기업이다. 그리고 원익 IPS라든지 이런 원익그룹 그 산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는 순환매들도 일부 영향이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네, 마무리하기 전에 MTS 잠깐 볼게요. 지금 장 시작을 해서 이노스 첨단 소재 권리락 발생한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시 들어오잖아요, 내일 모레. 잠깐만요. 아직 장 시작을 안 했구나. 8시 59분이네요. 오늘도 보면은 뭐 여전히 이 섹터들이죠. 제가 그래서 캡처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 이건 어저께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 그리고 이거는 화요일날 한국 BNC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은 급등주보단 이런 스윙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며칠, 일주일 정도 보고서 급등하면은 매도를 해도 되는 종목들이고 이렇게 인터파크처럼 급락하는 그건 악재는 솔직히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 수소 제가 정리해드렸었고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설명드렸고 게임, M게임 들어가 있죠. M게임 다 제가 매번 이렇게 설명드리는 곳들. 근데 이제 어저께 좀 상승한 것은 제가 위로 올리긴 했지만 이 종목 안에는 항상 들어가 있던 것들이고요.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 그다음에 정책시, 세종, 유라테크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번 주 안에도 폭등을 한번 튈 수 있는 재료가 충분히 있으니까 이번 주가 충남 경선 시작되잖아요. 그 예비 여당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 당연히 상승하겠죠. 유라테크 같은 경우도. 그리고 뭐 정책주, 이재명주, 건설자재 쪽 봐죠. 이재명 씨 관련된, 윤석열 씨 관련된 주로 이런 그 건설자재가 어제는 좀 눌러줬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뭐 신원종합개발은 어제도 상승률이 좋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라테크는 좀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가 좀 들어가기 좋죠. 이렇게 하루 눌러줄 때 어제도 왜냐면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도 3% 정도 상승을 했고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점은 이렇게 좀 눌러줄 때다. 대한항공도 그렇고 이렇게 좀 빠질 때 사는 게 좋죠. 이렇게 안 사신 분들은 당연히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전기차 충전 이쪽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현대차 수소 일진하이솔루스 오늘도 뭐 아침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네, 하여튼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LB 오늘도 강하네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종목을 쏟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그거 물론 본인이 원하면 괜찮은데 제가 이제 주로 방송하는 타겟이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직장인들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게 뭐 본인이 원해서 재밌게 하는 일이면 당연히 저처럼 이렇게 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방송 보시면서 제가 뭐 상위 종목들 1위부터 30위까지 설명드리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강세 섹터로 최근에 좋은 흐름이라고 보이는 것들 중심으로 하되 오늘 시황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제가 보합이나 하락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미국 증시가 이틀 동안 안 좋았고 물론 유럽 증시가 반등은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오히려 이렇게 내가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던 것들이 빠졌을 때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저는 이제 농장으로 일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